8주차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일단 쿠퍼컵과 푸카나쿠아 선수가 부상에서 동시에 복귀하며 LA 램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이전 경기에서 맞붙었던 미네소타는 결국에 디트로이트 다음 경기 징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2연패를 당했습니다. 컵은 터치다운 캐치 하나를, 그리고 나쿠아는 106 리셉션 야드를 기록했습니다. 샘 다놀드는 그래도 240야드와 터치다운 2개의 효율적인 패싱 성적을 보여줬지만 러싱으로 64야드밖에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 다리소 선수까지 시즌 아웃 무릎 부상을 당하며 패배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스태포드는 터치다운 패스를 4개나 던지며 웨폰만 살아있으면 본인도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였죠. 필라델피아는 시즌 내내 1쿼터 득점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이 느린 스타트가 이글스의 공격력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허츠는 러싱으로만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디본테 스미스 선수와 45야드 터치다운까지 합작하며 후반 모든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 혹은 필드골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세관 바클리는 다시 한번 효율적인 러싱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22개의 캐리, 108 러싱야드, 캐리당 평균 4.9야드를 달렸습니다. 신시내티의 공격은, 아니 신시내티 팀 자체는 조 버로우가 터치다운 4-5개로 캐리하지 않으면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버러우의 성적으로는 역부족이었네요. 아니, 아마리 쿠퍼도 떠났고 드숀 왓슨이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이 된 상태에서 제이미슨 윈스턴과 세드릭 틸먼이 클리블랜드의 영웅이 됐습니다.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볼티모어를 상대로 막판 역전극을 써내며 이겼습니다. 최근 2년간 선발 출전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윈스턴은 드숀 왓슨이 클리블랜드에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300야드 이상의 패싱 야드를 기록하며 팀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사실 상대팀에게 던졌던 인터셉션이 나올 만한 플레이가 정말 많았고 결승 터치다운 직전 플레이에서도 카일 해밀턴 선수에게 윈스턴이 거의 선물을 던져줬는데 볼티모어 이선 수비의 아쉬운 경기력이 이번에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테네시를 박살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테네시가 잘 따라가나 싶었는데 이내 전반에만 디트로이트는 35득점을 했고 3쿼터에 17 추가 득점을 올린 후에 여러 선발 선수들은 조기 퇴근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탯라인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고프의 패싱야드가 85야드밖에 없었는데도 3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었고 러싱으로는 총 164야드를 달렸습니다. 역시 깁스와 몽고메리 원투 펀치가 돋보였죠. 심지어 몽고메리는 패싱 터치다운도 하나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격만 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몬드의 90야드 펀트 리턴 터치다운도 있었고 또 전진을 많이 하지 않고도 득점을 여러 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턴오버를 4개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허친슨 없이도 팀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제안카, 카일러 머레이가 본인의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내내 트레이 맥브라이드의 좋은 활약이 있었는데 마빈 해리슨 주니어의 111야드와 터치다운이 더 반가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살아났네요. 투아 텅어발로아가 뇌진탕 부상에서 복귀하며 마이애미 공격이 어느 정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애리조나의 마지막 필드골 드라이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머레이의 경기에 쐐기를 박는 러쉬 플레이와 라일랜드의 클러치 킥으로 애리조나가 지구 1위로 올라갔습니다. 뉴욕 제츠는 그냥 구단을 다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치 때문에 뉴잉글랜드는 탱킹도 제대로 못해버리는 불상사까지, 드레이크 메이가 뇌진탕 부상을 당하고 제코비 브리셋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뉴욕 제츠는 뉴잉글랜드를 막지 못했습니다. 공격적인 스탯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뉴잉글랜드가 어떻게 이겼나 싶지만 62야드짜리 펀트 리턴도 있었고 페널티도 뉴욕이 더 많았고 전라인의 4쿼터 필드골 미스까지 더해지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뉴잉글랜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라몬드레 스티븐슨의 확실한 러싱과 그에 따른 2개의 터치다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내셔널 타이트엔드 데이라고 또 양팀의 주전 타이트엔드 선수들이 각각 터치다운을 2개씩 기록했습니다. 카일 피츠는 91 리셉션 야드를 추가적으로 만들었고 케이드 오트는 81야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템파베이를 상대로 또 훌륭한 경기력을 자랑했던 선수는 커크 커즌스였습니다. 276야드는 지난번 509야드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이긴 하지만 터치다운을 4개나 던졌습니다. 메이필드는 에반스와 고드윈 없이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을 던졌고 330 패싱 야드를 만들긴 했는데 치명적인 인터셉션 을 후반에만 2개를 던졌고 구영애의 필드골 미스로 인해 역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던 헤일메리 패스를 너무 멀리 던지며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지구 1위 자리는 계속해서 애틀랜타가 지키게 되네요. 2주 연속 패커스는 브랜든 맥매너스의 클러치 키킹으로 경기를 이깁니다. 잭슨빌의 리그 최하위권 패스 수비를 상대로 러브의 수월한 패싱 공격 운영이 예상되었던 경기였지만 타이슨 캠벨의 지난주 복귀와 올루오쿤의 이번 경기 복귀로 인해 잭슨빌의 수비력이 한층 향상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브의 사타군이 부상까지 더해져 말릭 윌리스가 경기를 끝냈어야 했는데 그래도 윌리스가 경기 막판에 리드와 51야드 클러치 플레이를 만들며 결승 필드골 트라이를 셋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러브가 나가고 러닝백 제이콥스가 팀의 공격을 리드했습니다. 터치다운 2개와 127야드, 캐리당 5.1야드를 달리며 팀 도합 170야드의 러싱을 이끌었습니다.
콜츠의 역전 펌블 리턴 터치다운이 나오는가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는 휴스턴의 수비를 상대로 오히려 후진만 하며 경기를 졌습니다. 이 드라이브에서는 드니 런터 선수의 색이 결정적이었죠. 휴스턴은 경기를 이겼지만 니코 콜린스도 없는 마당에 스테폰 딕스까지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조 믹슨의 파워풀한 러싱으로 경기를 이길 수 있었는데 리차드슨의 어김없는 턴오버로 큰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 CJ 스트라우드도 지난주 86야드의 미미했던 퍼포먼스를 뒤로하고 285야드를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네요. 허버트의 넘버원 리시버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루키 레드 맥콘키입니다. 터치다운 2개, 심지어 60야드짜리 빅플레이 터치다운도 있었습니다. 러싱으로도 팀 도합 122야드를 달렸고 허버트는 279야드를 던졌습니다. 펀트를 차려다가 공을 놓치면서 세이프티로 이어지는 거 보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뉴올리언스는 그 뒤에 필드골 2번 득점에 그치며 차저스를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펜서 레틀러도 제이크 헤이너도 효과적이지 못했죠. 세인츠의 부상 리스트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버팔로가 시애틀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조시 앨런의 시즌 첫 인터셉션이 나오긴 했는데 내부 균열이 심하게 잃었던 시애틀을 이기기엔 충분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쿡의 111 러싱야드와 2개의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샤키르와 콜먼의 훌륭한 리셉션 활약으로 시애틀의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시애틀은 역시나 러싱이 지노 스미스와 공격팀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도조차 17번밖에 하지 않았고 캐리당 평균 1.9야드를 달렸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 시애틀은 퍼스널 파울만 3개나 범했네요. 브라이스 영의 복귀 경기가 하필이면 선발 리시버 2명 디온테 존슨과 애덤 실런이 부상으로 결장해야 됐던 경기였습니다. 이쯤 되면 일부러 영한테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가비지 타임 터치다운을 제외하고 득점이 터치다운 하나밖에 없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까다로운 덴버의 수비를 상대로 224 패싱야드와 터치다운 2개를 던지긴 했습니다. 웨폰이 거의 없었는데도 말이죠. 덴버는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갔습니다. 러싱으로도 팀 102야드를 달렸고 코틀랜드 서튼의 100 리셉션 야드 활약 까지 나오며 경기를 이겼습니다. 라스베가스가 거의 한 달 만에 20득점을 했는데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이기긴 어려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마홈스가 262야드를 던졌고 터치다운도 2개를 만들며 어느 정도 살아나긴 했지만 사실 3쿼터 인터셉션으로 경기 흐름을 내줄 뻔했습니다. 그러나 3야드 라인에서 라스베가스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치프스의 수비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 공격을 틀어막았습니다. 가드너 민슈는 펌블이 있긴 했는데 실수가 평소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색을 5번이나 허용했죠. 특히 레이더스 수비가 16번의 서드다운 상황에서 컨버전을 12번이나 허용하며 두어 차례 긴 드라이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캔자스시티는 13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기적적인 플레이가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일단 제이든 데니얼스가 부상에도 출전하며 넘버1 대 넘버2 픽 대결이 성사됐고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30여 초를 남기고 베어스의 역전 터치다운 런이 나오며 넘버1 픽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이든 데니얼스가 던졌던 헤일메리 패스가 엔드존에서 한번 팁이 된 후 노아 브라운 선수의 품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워크오프 터치다운으로 워싱턴이 이걸 이겨버렸습니다. 데니얼스는 정말 될 놈 되린 건지 대단하네요. 경기 초반부터 두 빅네임 프랜차이즈들의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전반 득점력은 양팀 모두 폭발적이지 않았는데 3쿼터에 샌프란시스코가 터졌고 4쿼터 댈러스의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피지컬한 러싱 스타일을 보여줬던 선수는 조던 메이슨이 아닌 루키 아이작 게랜도였습니다. 캐리당 6.1야드를 기록했고 터치다운도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러싱이 좋았지만 이 경기의 주인공은 사실 조지 키틀이었습니다. 내셔널 타이트엔드 데이를 만든 장본인인 키틀이 혼자 128 리셉션 야드와 터치다운 1개를 기록했습니다. 디보 사무엘과 리키 피어스 까지 제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며 경기 막판 지디램과 프레스콧에 딱딱 맞아떨어졌던 호흡에도 리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댈러스는 이제 3승 4패인데 요즘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이번 주는 참 헤일메리부터 클리블랜드의 업셋까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8주차는 딱 한 경기만 남은 상황인데요. 내일 아침 경기 먼데이 나잇 풋볼 뉴욕 자이언츠 대 피츠버그 매치업은 쿠팡플레이에서 해설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